홍학은 사실 분홍색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홍학은 흰색 또는 회색 솜털로 덮여 있는데요. 성체 특유의 분홍색을 갖추기까지는 무려 2에서 3년이 걸리죠. 분홍색의 비밀은 바로 먹이에 있습니다. 홍학은 카로티노이드라는 붉은 색소가 풍부한 조류와 새우를 주식으로 하는데요. 이 색소가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깃털에 침착되면서 분홍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동물원에서는 야생과 똑같은 먹이를 주지 못해 홍학이 점점 하얗게 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붉은 고추 추출물이 첨가된 특수 사료로 색을 유지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홍학의 색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인데요. 카로티노이드는 홍학의 체내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하며 면역 체계에도 쓰이고 있죠. 그래서 병에 걸린 홍학은 이 카로티노이드를 면역에 사용하기 때문에 색이 옅어집니다. 즉 선명한 분홍색은 나는 이 색소를 깃털에 쓸 만큼 건강하다는 과시인 것이죠. 개미는 사실 거울을 볼 줄 압니다. 거울 테스트는 인간, 침팬지, 돌고래, 코끼리, 까치 정도가 통과하는 아주 어려운 테스트인데요. 놀랍게도 2015년에 이 높은 벽을 넘은 곤충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개미죠. 연구진은 24마리의 개미의 이마에 파란 점을 찍고 거울을 보여주었는데요. 그중 23마리의 개미가 거울을 본 뒤 자신의 이마를 문질러 점을 닦아냈습니다. 즉, 거울 속 이미지가 다른 개미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인데요. 물론 이것이 진짜 자의식인지 단순한 반사작용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뇌의 크기가 지능의 절대적 척도가 아닐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테니스공의 털은 부드럽게 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경기의 핵심을 좌우하는 공기역학 장치인데요. 매끄러운 공은 공기가 빠르게 미끄러져 지나가면서 뒤쪽에 큰 저항이 생기죠. 이때 털이 있으면 공기의 흐름을 잡아두어 오히려 저항을 줄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이죠. 공이 회전할 때 털이 주변 공기를 끌어당기며 함께 돌게 만드는데요. 이로 인해 공의 위쪽과 아래쪽을 지나는 공기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탑스핀을 걸면 아래쪽 공기가 더 빨라지고 빠른 공기는 압력이 낮아져 공이 아래로 빨려 들어가듯 떨어지죠. 매끄러운 공은 이 효과가 약해져 코트 밖으로 날아가 버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털이 다른 헌공은 빨라지기는 하지만 아웃이 훨씬 많이 나는데요. 테니스 공의 털은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이자 궤적을 잡아주는 핸들인 것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쿼티 키보드는 사실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키보드입니다. 여기에는 150년 전 타자기 시대의 영리한 해결책이 숨어 있는데요. 1860년대 초기 타자기는 피아노처럼 알파벳 순서 배열이었죠. 당시 타자기는 키를 누르면 글자가 새겨진 금속 막대가 종이를 향해 튀어나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타이핑하면 여러 막대가 동시에 튀어나와 서로 엉켜버리기 일쑤였는데요. 일일이 손으로 풀어야 했으니 작업 효율이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명가 크리스토퍼 숄스는 자주 쓰이는 글자쌍인 TH, HE, IN 등을 분석했죠. 그리고 이 글자들의 금속 막대가 기계 내부에서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자판 배열을 재설계한 것입니다. 덕분에 타자수들은 엉킴 걱정 없이 리듬감 있게 타이핑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디지털 시대가 왔지만 이미 전 세계가 쿼티에 익숙해진 뒤였습니다. 150년 전의 기계적 해결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떠있는 구름은 사실 가볍지 않습니다. 솜사탕처럼 가벼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려 500톤에 달하는데요. 이는 성인 코끼리 약 8,000마리와 맞먹는 무게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무게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떠있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500톤의 물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구름 속 물은 지름 0.02mm도 안 되는 수조 개의 미세 물방울로 쪼개져 있죠. 이 정도 크기의 입자는 중력보다 공기 저항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데요. 게다가 지표면에서 가열된 공기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며 구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물방울의 낙하 속도보다 상승 기류가 더 빠르기 때문에 구름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물방울이 서로 뭉쳐 무거워지면 그때 비로소 비가 되어 내리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우렁찬 엔진 소리는 사실 실제 엔진 소리가 아닙니다. BMW, 폭스바겐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실제로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방음 기술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고급 자동차 실내는 엔진이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해졌죠. 문제는 운전자들이 엔진 소리로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 차량 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인데요. 수천만 원짜리 스포츠카가 가전제품처럼 조용하다면 만족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엔진 회전수와 가속 페달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스피커로 엔진음을 재생하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 기술은 안전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는데요. 전기차는 저속 주행 시 소리가 거의 없어 보행자가 차량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현재 모든 신규 전기차에는 인공주행음 장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소리를 엔진이 아니라 음향 엔지니어가 설계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공중 화장실에 있는 핸드드라이어는 사실 종이 타월보다 더럽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손을 대지 않는 핸드드라이어가 깨끗할 것 같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인데요. 우리가 손을 아무리 잘 씻어도 세균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이 타월은 이 잔존 세균을 물기와 함께 닦아내 종이에 가두어 버리죠. 반면 핸드드라이어는 시속 600km의 강력한 바람으로 물기를 날려버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균이 미세 물방울에 실려 공기 중으로 퍼진다는 것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핸드드라이어 주변 공기의 세균 수는 종이 타월 대비 27배나 높았습니다. 게다가 세균은 최대 2m까지 퍼지고 15분 이상 공기 중에 떠다녔죠. 이 때문에 프랑스 등에서는 병원 내 핸드드라이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손을 깨끗이 씻고도 드라이어로 세균을 온몸에 뿌리고 있었던 셈이죠. 술은 사실 체온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음주 후 몸이 후끈해지는 현상을 맥주 코트를 입었다고 표현하는데요. 하지만 이 따뜻함은 사실 죽음으로 가는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추위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따뜻한 피가 피부로 가는 것을 막는데요. 심장과 뇌 같은 주요 장기의 온도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죠. 그런데 알코올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수축되어 있어야 할 혈관을 강제로 열어버려 따뜻한 피가 피부로 몰리게 하죠.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뇌는 따뜻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체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알코올은 추울 때 몸을 떨어 열을 만드는 반응까지 억제한다고 하니 겨울철 음주 시에는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생수의 유통기한은 사실 물의 유통기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생수에는 유통기한이 쓰여 있을까요? 이유는 물이 아니라 플라스틱 병에 있습니다. 생수병은 대부분 페트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플라스틱을 만들 때 안티몬이라는 물질이 촉매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속으로 조금씩 녹아나온다는 것이죠. 특히 온도가 높을수록 용출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60도 이상에서 보관할 경우 안티모니 용출이 빠르게 일어나며 실온에서도 장기간 보관 시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름철 차 안에 생수를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즉 생수의 유통기한은 이 기간 내에는 용기가 안전하다는 보증기간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을 때 와이파이가 느려지는 이유는 사실 접속자 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진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의 몸 그 자체인데요. 와이파이의 주파수는 물 분자를 만나면 에너지가 흡수되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인체의 약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죠. 즉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물이 와이파이 신호를 방해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와이파이가 빠를수록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사실이죠. 이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물에 흡수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결국 우리는 와이파이를 쓰면서 동시에 신호를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